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사이클의 피크가 이때가 될 수 있다. 정확히 날짜를 찝은 분이 있습니다. 피델리티의 임원분의 의견을 뒤쪽에서 살펴보시죠. 최근에 다시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연말에 15만 달러, 2억 원은 당연히 훌쩍 넘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지금 보시면 11월 12일, 13, 14, 15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물론 미국 시간입니다. 수목, 금, 토 이 뒤쪽으로 갈수록 아마도 이제 셧다운이 종료가 되지 않겠냐. 86% 이제는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로 올라가고 있죠.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항상 롱이 청산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숏이 청산이 무려 비트코인 91% 이상 됐습니다. 셧다운이 끝날 것이다. 불확실성은 이제 완화가 되고 돈이 다시 풀리겠네 라고 하는 기대감이 계속 되는 것을 이런 숏 청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제 동생이 오후반 선생이 알려드린 얘기가 있죠. 소파 금리. 이제 소파 금리 그냥 한마디로 미국에서요. 담보 없이 하루짜리 자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최근에 보시면 밑으로 뚝 떨어졌죠.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연준에서 스텔스 QE를 했다. 돈을 사실은 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단기 자금 경색이 나오면 이제 은행 간 이런 금리 사실 발작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최근 분위기가 그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셧다운이 해소가 된대. 스텔스 QE를 한대. 이제 QT를 이제 종료한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사실 또 심리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맥 경화가 최근에 좀 해소되고 있는 게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이 지금 소파 금리가 훨씬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주식시장에는 좋은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영국의 중앙은행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 한도를 제한하겠다. 2만 파운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될까요? 이것을 이렇게 제한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눈에 가시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은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에서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한을 두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보입니다. 별로 좋은 코멘트를 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뉴스가 뭐냐? 세계 2위 거래소가 있습니다. 바이비트라고 있습니다. 중국계 거래소인데 이제 바이낸스 다음에 그래도 거래량 기준 거의 세계 탑2 아니면 3에 들어가는 그 거래소가 바이비트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가장 오래된 원화 마켓 거래소 코빗을 인수하겠다라고 기사가 뜹니다. 아직 물론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지금 바이비트의 코빗 인수를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 바이낸스 전 세계 1위가 5위 고팍스, 바이비트는 2위가 지금 우리나라 코빗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사가 났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뒷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방향성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방향성은 앞으로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추억에 젖어서 LP판 들으시는 이런 취미 정도는 아날로그 가능하겠죠. 종이돈, 과거 이제 주화들, 동전들 모아놓는 거. 근데 그거 아니죠. 방향성은 디지털 방향으로 갑니다. 그에 대한 도구로 쓰이는 게 AI, 토큰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 디지털 경제.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절대 못 막습니다. 그렇죠? 세계 1위, 2위 거래소가 지금 왜 굳이 한국 거래소를 인수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제 바이낸스는 거의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2017년의 일이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금이 20% 이렇게 웃돈이 얹었었죠. 금값이. 코인은 김프가요. 60%가 실은 넘었던 국가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거래량이 여전히 미국 다음에 세계 2위를 기록합니다. 특히 뜨거울 때 우리 이제 뭐 알트코인 주로 이제 많이 하죠. 이걸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원화 마켓이 이제 저기 그 우리나라 5대 그 시중은행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거래소에 그러니까 메이저 말고 조금 이제 너희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하면서 쓱 접근해서 인수를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원화 연동 거래소에 인수를 할까요? 정말 시즌이 끝났을까요? 그 매일경제 그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이비트가 코빗 인수 추진하고 글로벌 코인의 한국 침공이 계속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금융 당국의 태도 변화 있었죠. 바이낸스 인수 합병했을 때 그거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바이비트가 달려든 겁니다. 코빗은 현재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가 60.5%, SK 플래닛이 31.5%, 이게 이제 합치면 거의 한 92% 되는 거죠. SK는 코인에서 최근에 돈을 좀 빼고 있는데요. 바이비트는 SK는 물론이고 지금 넥슨 지분까지 다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인 거래소 행보가 빨라지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제 더 커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은행, 보험사, 증권사는 가상자산 이 지금 산업을 자체를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계 큰 손들이 와가지고 쓱 와서 그냥 거래소 그냥 뭐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에서 하면 이제 미래 먹거리 더 창출할 수 있거든요. 자, 바이비트가 지금 넥슨, SK를 전량 인수한다. 전 이거 보면서 예전에 그 생각이 났습니다. 80년대 일본이 정말 잘 나갔을 때 미국의 하와이의 대저택을 싹쓸이했습니다. LA 비벌리 힐즈, 저 뉴욕에 있었던 뭐 록펠러 센터, 일본인들이 미국의 그 부동산 요지를 다 샀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뭐 일본 도쿄를 파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서울의 요지에 있는 아파트를 뭐 중국인이 많이 산다 하더라. 외국인이 계속 산다 하더라. 저는 지금 그 느낌을 똑같이 받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특히 금융회사들은 코인을 할 수 없거든요. 그 틈을 활용해서 황소 개구리들이 우리나라 지금 생태계 조용히 잠입한 거예요. 싹 다 집어 삼키고 있는 거죠. 별로 저는 이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왕이면 우리나라 회사에서 이 산업에 진출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빗, 테더, 여기 트론도 있습니다. 여기는요, 뭐 중국계 엘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미국 코인만 좋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코인베이스보다 어디가 훨씬 더 큽니까? 바이낸스, 바이비트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서클 USDC가 열심히 따라가곤 있지만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1위는 어디입니까? 테더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게 과연 하락장 시작이 맞냐? 주요 코인을 걱정하시는 본인을 저는 걱정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죠. 김서준 해시드 대표, 업계를 대표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AI 화폐의 인프라다. 뒤처지면 우리는 디지털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 AI가 경제의 주체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AI와 블록체인 결국 결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AI 시대에 자율경제 설계자로 나서야 된다. 전 세계 중앙은행처럼 본인들 통제, 밥그릇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나라 구한말의 흥선대원군의 사고 방식과 행태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 혼자서 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있으면 가려집니까? 안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AI,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뭐 이제 로봇 택시라고 해서 택시가 날아다니는 시대가 확정적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휴머노이드 당장 내년부터 쏟아집니다. 얘네들이 AI들이 종이돈 받겠냐라는 얘기예요. 기존 은행망을 쓰겠냐라는 얘기죠. ATM 쓰겠습니까? 그냥 자율 결제하겠죠. 스스로 AI 대리인, 에이전트들이 우리 대신해서 업무들 지금 이제 하나씩 이제 뭐 지금 사무직들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제 피지컬이 생기면 더
도움이 커지겠죠. 우리 대신해서 뭐 장도 알아서 보고 뭐 이제 주유도 하고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때 어떤 화폐를 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무조건 씁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AI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AI 대리인들이 이제 뭐 금융은 그러면 뭐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제 뭐 조언을 하든지 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어요. 자산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비트를 전 살 거라고 봐요. 당연히 추천하고 전 지들이 직접 살 수 있다고 봅니다. AI가 좋은지 아니까 공부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더리움 위에 구축을 하겠죠. 왜?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니까. 저는 당연히 이렇게 봅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이제 AI,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 요거 다 깔아놓고 우리가 이 시장을 실은 지금부터 선점해야 됩니다. 이게 뭐 옳다 그르다 뭐 외화가 유출된다 그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의미 없고 스테이블 코인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법적인 정의조차 없습니다. 서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나세요? 우리나라 외국인 지금 성형외과 뭐 관광객 쏟아집니다. 외국인 손님이 지금 절반이랍니다. 여긴 지금 이제 뭐 강남의 성형외과로 보이는데 K-뷰티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대 열리나?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발로 찾아온 외국인조차 스테이블 코인 이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영업을 못하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그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건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이 쏘져야 우리나라에 뭐 국채도 많이 사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 패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방어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에 지금 주요 관광지 하풀 가보시면 제가 가보거든요. 뭐 성수동도 가보고 저기 경복궁도 한 번씩 가봅니다. 어마어마해요. 한국인이 20%면 전 외국인이 한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제나 환전에 항상 보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금액이 클 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환전해주는 스타트업 ATM 기기들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서울 남산타워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상점 그러니까 뭐 저기 성형외과 원장님들도 그렇고 관광지 음식점 사장님들도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엔화 스테이블 코인 이걸 더 환영해요. 왜? 수수료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쌉니다. 근데 거의 뭐 실시간 이게 정산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하는데 그 업계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규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얘기 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이 뭐야? 법적 정의조차 없습니다. 말로만 뭐 규제 샌드박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정부다 뭐 업계 관계자 할 것 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 AI 못지않게 AI랑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AI 따로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구군에 사활을 걸고 좀 적극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럽연합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통해서 거래소를 통한 1000유로 이상 한 뭐 150만 원, 160만 원 정도부터는 코인 거래할 때 이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겠다. 신원 확인 아시죠? 이제 그 뭐 KYC라고 하는 고객 정보 확인. 전 이거 보면서요. 93년도 우리나라의 그 금융실명제 기억나십니까? 그때랑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 해서 뭐가 좋아질까요? 투명성이 강화되죠. 그러니까 그 지하 자금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면 뭐 차명 계좌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세수도 당연히 더 확보가 되겠죠. 사실은 그 경제도 GDP가 뭐 지하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니고 이렇게 끌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부정부패도 근절이 될 수 있고 일석삼조, 일석사조 효과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이거 한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당연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27년 얘기가 나와서 27년부터 각 국가 간에 코인 거래 개인들이 거래 기록 내역 있죠. 요거 공유가 가능합니다. 괄호 열고 닫고 탈세가 원천 불가능해집니다. 27년도부터 그렇죠. 우리나라도 27년도부터는 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걸 또 잘 이렇게 강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재도 코인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등 기본적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양도세입니다. 이제 더 특수한 사항은
그 세무사분들에게 반드시 의견을 구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레저,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 지갑이죠. 탑 2를요, 뭐 이제 레저나 트레저 요 두 개를 꼽습니다. 근데 레저라고 하는 회사에서, 프랑스 회사거든요. 27년도에 미국에서 IPO를 추진하거나 또는 이제 비공개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할 계획이다. 레저가 뭐 100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뭐 한 140조 될까요? 26년도부터 지금부터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메이저 기관들이요, 지금 우리나라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지금 바이낸스 들어갔어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인도에 쫓겨났다가 지금 다시 다 들어갔습니다. 하락장 들어간데 굳이 이렇게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IPO요, ETF요, 뭐 DAT,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가격에 신경을 쓰시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실제적인 행동이거든요. 뭐 제가 굳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1년 동안 이미 14조 원 이상의 자산을 이미 구축을 해놨어요. 요게 하락장이면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저도 정확한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요, 최근에 큰 폭락에 만약 지금까지 버텼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성투자 뭐 1%, 2%, 3%라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근데 버티셨으면 어찌됐건 저는 한 발자국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셨다라고, 저는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FTC 위원장, 이제 대행이죠. 이제 캐롤라인 팸이라고 하는 분이 현물 암호화폐 거래, 코인 거래 서비스 추진을 본격화하겠다. CME, 뭐 CBOE 이런 어떤 기존에 있었던 대형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코인베이스 이제 파생상품 거래소, 칼시, 뭐 폴리마켓, 이 예측 시장 등과 레버리지 상품을 포함한 현물 코인 거래 상품 출시를 논의하고 있다. 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 드립니다. 과거에는 민간에서 조용히 운영했던 근본 없었던 도박장, 비유입니다. 을 이제부터는 국가, 미국에서 공인하는 합법적인 미래 산업으로 밀어주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인 겁니다. 과거에는 SEC와 CFTC가 밥그릇 하겠다고 정말 머리를 잡고 서로 싸웠죠. 지금 어떻습니까? SEC와 CFTC의 권한을 정확하게 분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클래리티법에 명시가 될 거고요. 권한이 당연히 예전에는 SEC가 훨씬 많았죠. 이젠 CFTC 쪽으로 기웁니다. 왜? 70% 이상은 상품으로 분류를 할 테니까. 코인을 이제는 두 기관 모두 밀어주고 있습니다. 가격만 보시면 이게 이제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큰 그림을 그래서 저는 계속 보여드릴 뿐입니다. 이건요, 그 유동성 주기, 이 글로벌 리퀴디티 사이클을 만든 크로스보더 캐피털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40년 이상의 뭐 86년도부터 이 유동성만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이제 이쪽에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지금 여기 글로벌, 지금 하늘색 보이십니까? 이번 사이클이 거의 끝자락에 가깝게 지금 보이시죠? 유동성 피크를 이분에 의하면 대략 내년 봄에 피크를 찍지 않겠냐라고 이제 유추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지금 뭐 4년 주기도 아니고 정확히 5년 주기도 아니고 5년 5개월 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이 사이클에 의하면 이제 내년 한 봄, 한 3월, 4월, 5월쯤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이제 미 연준, 뭐 중국, 뭐 일본, 유럽 중앙은행 다 합친 거예요. 그러면 내년 봄에 코인도 피크를 찍을까요? 저는 그거는 물음표예요. 두세 달이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앞으로 당겨질 수도 실은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의 유동성이 피크를 찍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얘기 드렸죠. 폴 트리더 존스는 연예인의 연예인처럼 투자자 중에서도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뭐라고 하면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레이 달리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이 과거에 미국 현재 주식시장이 1999년과 거의 똑같은 것 같다. 정확히는 99년 10월 후반부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품이 꼈어요. 거품이 지금 많이 꼈는데 이게
지금 닷컴 버블 기억나십니까? 99년도 이때 10월이면요. 거의 8분응선 지금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거품이 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5개월 후에 2000년도 3월 10일에 닷컴 버블 나스닥이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흘러내려요.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이걸 지금 99년 현재죠. 99년 10월과 비슷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를 총괄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이 주리앤 티머라고 하는 사람, 비트코인이 10년 후에 뭐 1000억 간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참고만 하십시오. 현재 미국의 주식 시장이요. 이 사람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99년 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봄이라고 하네요. 아까는 10월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과거 닷컴 버블 때부터 90년대 그 차트를요, 이제 오버랩을 시킵니다. 이걸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 2022년은 주식 코인 둘 다 하락장이었습니다. 그게 94년도, 95년, 6년, 7년, 뭐 IMF 위기 기억나시죠? 요때랑 비슷한 것 같다. 22년도는. 지금은 뭐냐? 98년, 99년, 특히 이제 99년도 정도 온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왜? 지금 주식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금리 인하를 지금 한두 번 해가지고 약간 탄력을 받을까 말까. 여기는 지금 이제 AI 버블이라 보시면 되죠. 역사는 물론 똑같이 반복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밑에 보시면 영어로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엇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번 주식시장, 코인시장 피크는 언제가 되냐? 아쉽지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아껴두고 얘기를 드리면 혼나겠죠. 바로 얘기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 주의하실 게 이대로 100% 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버블워치라고 해서 이 피델리티 지금 임원 이 친구가 만든 거예요. 보시면 한마디로 22년도에 주식의 바닥, 이때 코인도 바닥이었죠. 그때가 94년도 저점이랑 비슷한 것 같다. 물론 지금 S&P 500 지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년도 4월달 이게 관세 충격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주식도 바닥, 코인도 바닥이었죠. 그게 본인이 봤을 때는 98년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 때가 있어요. 롱텀 캐피털이라고 하는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제 레버리지 잔뜩 껴가지고 러시아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러시아가 큰 위기를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럼 지금은 언제냐? 98년 지나서 99년 봄 같다. 그 이후로 V자 반등했거든요. 현재 25년 11월 달 기준으로 99년 봄 같은데, 근데 보시면 지금 S&P 500이 옆으로 조금 더 오르죠. 제가 그냥 단순화해서 했습니다. 그럼 피크를 과거 지금 이 아날로그를 그대로 한번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내년 26년 10월 23일이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00년 3월 10일입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내년 한 10월 말 정도 되지 않겠어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27년, 28년, 29년 초까지도 반동을 주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무려 2년 반 동안 닷컴 버블이 꺼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분의 의견, 제 의견이 아닙니다. 피델리티 글로벌 매크로 총괄 이사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략 비슷하게 흘러가려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크로 자산이고 주식이랑 비슷하게 움직인다면입니다. 그리고 전제가 또 있어요. 과거의 패턴은 이렇게 보였는데 미래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한마디로 하면요. 유동성이 내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개선이 되고 AI 버블 더 끼고 명확성이 가해져서 이 코인 시장으로 이제 그 AI 버블, 그게 이제 불이 이제 과거 이제 금이었죠. 이게 이제 코인 시장으로 불이 붙는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미국 주식 또 이제 미국만의 자산은 아니죠. 뭐 크립토 자산이 26년도 10월 달 말에 피크를 찍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분의 개인의 의견이에요. 임원의 의견인데 저는 어쩌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왜?
셧다운이야 이제 뭐 시간 문제죠. 근데 내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 26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여전히 있단 말이죠. 분명히 돈 뿌립니다. 돈 찍어요. 엄청.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돈 엄청 뿌릴 거예요. 금리 더 낮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제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일기예요. 2번 탄핵을 당할 뻔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임기의 후반이었어요. 트럼프 일기는 2017년, 18년, 요때가 아니고 19년 12월, 20년도가 지나서 그 의회 난동 사건 다음에 21년 1월 달, 이 두 번 임기 후반에 탄핵이 어쨌든 표결에 붙여졌었거든요. 물론 무죄로 판결은 났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문제없이 끝날까요? 문제없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 이제 마지막 후반부 가면 레임덕이 실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도 초기 1년, 2년까지는. 근데 후반부도 그럴까요? 그럼 이건 이제 차치하더라도 아까 제가 유동성 차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게 이게 빚에 빚을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팽창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시 줄여야 되는 날이 와요. 유동성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상승하는 시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팩트. 뭐 이게 뭐 내년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측에 의한 투자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그때를 위해서 막 이제 빚을 내서 뭐 이렇게 뭐 집을 팔고 절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예측에 의한 투자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비투도 안 하고 영끌도 안 하고 선물 자체도 안 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외죠. 그럼에도 제가 그럼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 대략적인 탈출 계획이 그래도 있긴 있어야겠죠. 이란이라는 게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이란이 계속 뒤로 밀린다는 게 문제인데 사실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뭐 DXY 달러 인덱스를 바꾸거나 금리 인하에 영향력을 미칠 뭐 그런 건 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제 그냥 그 의견을 뒤쪽으로 수정해 나갈 뿐입니다. 빅픽처를 보면서 제가 뭐 이제 마이크로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그럼 뭘 보냐? 주요 지표를 저는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죠. ISM 지수, 뭐 PMI 지수라고도 합니다. 코인베이스 앱 순위,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게 대략 50% 이하까지 무조건 떨어져 줘야 된다. 올해보다는 뭐 일단은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리플에서 IPO를 언제 하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한 90%까지는 내려와 줘야 된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조회수다. 뭐 주변에 이제 투자하시는 인간 지표들 사실 많죠. 이런 것들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도를 언제 할지에 대한 계획을 잡아가는 게 낫지. 뭐 누가 뭐 10월이라고 했으니까 10월. 저는 그렇게는 전혀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지에 사겠다. 바닥에 팔겠다라는 기대 자체가 없어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인정합니다. 그 대신에 이거 바닥 아니야? 거의 싼 거 아니야? 그럴 때 조금 참았다가 분할로 사고요. 팔 때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았다가 분할로 매매를 하면서 그냥 털고 나가는 거죠. 이만하면 사실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장 예측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뭐 4년 주기, 뭐 상승장, 하락장, 그렇게 치면 1년에도 상승과 하락장이 뭐 거의 20번씩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힘을 빼고 무대응도 대응인가 하십니까? 힘을 빼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매 횟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실력자고 저는 수익도 높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